이렇게 가지고 완성이 되었는데요. 요번에 SDW 히로우즈가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킷인 건 확실한데요.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요번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보면은 일단은요, 헤드 부분인데요. 헤드 부분에 물론 파손에 의해서 파손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된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한쪽만 이렇게 다 메어져 가지고 설계가 됐어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조금 모양이 이상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리를 좀 많이 벌리는 편이거든요, 포즈를 세워 놓을 때. 근데 여기를 꽉 꼽아 버리면은 가동 범위가 너무 줄어들어 가지고 좀 기우뚱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나온 벤자민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가동 범위를 좀 넓혀줬거든요.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 폭이 줄어든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쪽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불구하고 이쪽은 아무런 처리도 돼 있지 않아서 기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줬는지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아무튼 그런 두 부분을 수정을 해주면서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접합선 수정을 해줄 건데요. 지금 접합선 수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이쪽 부분이랑 그리고 헤드에 있는 부분 그리고 무기에 있는 부분 접합선 수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헤드 부분이나 이쪽 부분은 그렇게 그 접합선이 눈에 거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 아이만 접합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접합선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파츠가 달려있거든요. 이런 파츠를 접합선을 수정해버리면은 나중에 뭐 마스킹을 하던가 하는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 C형 가공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파츠를 열어보면은요,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의 구조의 것들은 원형 부분을 조금 잘라내주면 되는데요. 일단은 결합했을 때 그 C형 가공한 데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쪽 가운데 쪽을 잘라주면 되겠네요. 여기를 센터로 잡고서는요, 센터로 잡고 파츠가 들어갈 정도만 살짝 가공을 해주면 되거든요. 90도 정도로만 가공을 잘라주시면은 나중에 결합하기도 편하고 잘 빠지지도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탁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정도 로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이거 같은 경우는 힘을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C형 가공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힘을 받는 부분이면은 C형 가공을 하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C형 가공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강도가 좀 약해지거든요. 이렇게 헐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 받지 않는 부분에 C형 가공을 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결합했을 때 C형 가공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고요, 잘 그렇게 빠지지는 않고, 그다음에 뺐다가 결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접합선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합선 수정을 할 때요, 어떤 본드를 쓰시냐에 따라서 조금 방법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수지, 그리고 수지, 그리고 강력 접착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얘는 수지가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얘는 수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아이인데요.
세멘트 둘 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 녹아가지고 묻고 그 다음에 이게 굳으면은 딱딱해지는 형태로 해가지고 붙이는 형태거든요. 이 두 개 같은 경우는요, 접착을 시키고 이렇게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양쪽에 있는 플라스틱을 녹이면서 결합을 시키는 방법이어가지고 눌러주지 않으면은 가운데 접합선 수정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현상을 종종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플라스틱을 녹여서 위로 솟아오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무수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플라스틱만을 녹여서 이 본 플라스틱만을 녹여서 올라오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 아이는 수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수지와 이 플라스틱을 녹이면서 올라오는 수지가 같이 굳으면서 붙는 형식이에요. 주로 저 같은 경우는 무수지보다는 수지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번에는 강력접착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강력접착제 같은 경우는요, 앞에 말한 두 가지랑 조금 다르게 기난 플라스틱을 녹이는 게 아니라 접착제 그것이 기난 공간을 메워서 채워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꽉 안 눌러주시고 처음에 결합이 잘 되게 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태로 올라오게만 해주시면 돼요.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는데 아까 같이 무수지나 수지 접착제, 세멘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접합면이 조금 티가 덜 나요. 왜냐면은 그 전에 본연의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올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녹아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이 기존에 결합하는 플라스틱이랑 같은 색상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티가 좀 덜 납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이요, 아무래도 강력접착제보다는 조금 더 잘 갈립니다. 강력접착제보다는 조금 잘 갈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꽉 눌러놓지 않으면은 오히려 틈을 다시 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라든가. 그래서 강력접착제를 자주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무수지 접착제를 자주 쓰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자기가 쓰기 편한, 그리고 자기가 결과물이 만족하고 뒤처리가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결과물이 같다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자기가 작업하기 제일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아이는 그대로 메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한 양을 발라주셔서 본드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순간접착제의 조금 더 좋은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그 건조 시간이 확실히 무수지나 수지, 그러니까 즉 세멘트보다는 조금 더 건조 시간이 조금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축 건조제를 사용하시면 더 빨리 굳어버리고요. 하지만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시면은 그 무수지 접착제보다 조금 더 갈리는 게 조금 더 딱딱하게 갈린다고 해야 되나? 표면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확실히 가동폭이 넓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접지력이 조금 괜찮아지겠네요. 그리고 또 가동성 올리기 위해서는 이쪽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앵클 가드가. 그래서 앵클 가드를 조금 잘라놓을 겁니다. 3mm 정도 잘라줄 겁니다. 확실히 가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내 주었는데요,
나중에 서페이스 한번 뿌리고서는 사포질로 다듬어주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검은색 서페이서를 뿌려주고 그 위에다가 흰색 서페이서를 뿌려주면은요, 흰색 발색이 확실히 더 좋거든요. 도르즈 좀 덜 들어가고요. 마스킹 안 한 상태로 필요한 부분만 도색을 좀 해줬어요. 확실히 알 같은 경우는 붓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네요. 제가 마스킹 작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졸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붓도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재미가 있어요. 붓도색 하실 때 손떨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붓도색 하실 때 손떨림을 방지하기 위한, 사람이어서 완전히 안 떨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잡고 있는 손을 고정이 되게 받쳐놓습니다. 받쳐놓은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밑에를 받치고 여기를 같이 받쳐서 그 위에서 이렇게 고정이 되게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다 뜬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다 흔들려서 밑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저는 주로 사용하는데요. 새끼손가락으로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붓도색을 하게 됩니다. 에나멜까지 다 도포를 해줬거든요. 이제 마스킹 제거랑 그리고 워싱을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마스킹 제거까지 끝냈는데요. 에나멜 도르를 워싱을 해줄게요. 에나멜 신나를 스포디에 살짝 덜어서요, 면봉에다가 살짝 묻혀줍니다. 라카 위에 도포한 에나멜 도르를 살살 녹여가면서 지워주면 됩니다. 워싱이란 작업은 라카 위에다가 에나멜을 도포하고서는 에나멜 신나가 라카를 녹이지 않거든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에나멜 부분만 닦아주는 겁니다. 꼭 에어브러쉬 작업뿐만 아니라 붓도색에서도 응용할 수 있거든요. 어려운 테크닉이 아니니까요, 한 번씩 따라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칠해진 부분을 살살 지워내가면서 이 아이가 드러나는 게 꽤나 재미있거든요. 근데 사실 귀찮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깨끗이 닦아달라 그러면은 꽤나 많은 면봉을 필요로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차 워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깨끗한 면봉으로 2차 워싱을 다시 해주는 편이에요. 그게 훨씬 더 깔끔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없이 잘 지워집니다. 워싱 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흰색 부분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착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